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뒤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작물을 먹이는 방법, 그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현대식 농장을 보면요. 모든 게 참 간단하고 자동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탐스러운 열매 하나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식물도 우리처럼 먹어야 삽니다. 성장을 하려면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비료의 빅3라고 불리는 NPK. 다들 아시죠? 질소 N은 잎을 무성하게 만들어주고 E는 뿌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칼륨 K는 식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뭐랄까 삼총사 같은 핵심 영양소들입니다.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이 NPK만 뜸뿍 주면 식물이 막 쑥쑥 자라겠네? 라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물이 새는 통 그림이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여기에 식물 영양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통에 널판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아무리 콸콸 부어도 결국 어디까지 찰까요? 그렇죠. 가장 낮은 널판지 높이까지만 차오르겠죠? 식물 성장도 똑같습니다.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딱 하나, 가장 부족한 그 영양소 수준까지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NPK, 이 삼총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식물에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2차 영양소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철, 아연, 붕소처럼 진짜 아주 조금 미량만 필요한 원소들도 없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 농업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법은 바로 식물의 생애 주기에 딱 맞춘 정밀 영양 공급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토마토를 예로 들었는데 진짜 흥미롭습니다. 어릴 때, 한창 자랄 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영양소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칼륨, 질소, 칼슘, 필요한 양이 시기마다 극적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딱 우리 어릴 때 이유식 먹다가 크면서 식단 바뀌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시기별로 필요량이 달라지니까 오른쪽처럼 각 단계에 딱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유레카 시리즈처럼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릴 때는 잎을 키워야 하니까 질소 비율이 높은 유레카 20을 쓰고 한창 클 때는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유레카 16, 그리고 열매를 맺고 맛을 좋게 해야 할 때는 칼륨 비율이 확 높은 유레카 13을 쓰는 시기예요.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붙은 T는 아까 말했던 그 미량 원소들을 뜻하는 거고요.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걸 정밀 영양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료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식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뭐랄까, 식물 전용 영양 컨설턴트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농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제는 단순히 먹이는 걸 넘어서 식물 스스로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도록 돕는 그런 특별한 물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프로타민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비료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식물의 개인 PT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식물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바이오 스티뮬런트, 우리말로는 생장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 그 잠재력을 자극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이고 가뭄이나 병해충 같은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도록 맷집을 키워주는 물질인 셈이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보이는 FCH 공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콜라겐 같은 원료를 가져다가요. 저온과 고온에서 여러 번 분해하고 정제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식물이 바로 흡수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형태로 잘게 쪼개주는 거죠.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 기반의 활성제는 식물에게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우선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고요. 또 다른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물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 바로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현대 농업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농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로 NPK만 신경 쓰고 이작물이나 저작물이나 비슷비슷하게 비료를 줬죠. 그러다 병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약을 치는 일종의 사후 대응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영양소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 식단은 기본이고 생장 활성제로 아예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기는 선제적인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장의 표가 그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깻잎 재배 전체 계획표인데요. 밭을 만들 때 밑거름부터 시작해서 옮겨 심은 후, 그리고 자라는 단계마다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나 써야 하는지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짜여 있죠. 이게 바로 현대 농업의 시스템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냥 땅에 거름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이 싹 트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 수확하는 그날까지 식물의 전 생애를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고 설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 식물이 있고, 그건 결국 바로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더 맛있고 더 안전한 고품질의 음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이는 과학은 이렇게까지 진화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과학은 우리의 미래 식탁을 또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